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가정보원 화제예요. 아니, 국정자원 화제예요. 예, 전산망 마비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고요. 예. 대전에 본센터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전센터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야말로 국가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국가 전산망이 마비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월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예. 다만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복구를 서두르다 보니까 복구가 이뤄지는 곳도 있고 예.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구 센터하고 광주 센터가 각각 본 센터를 백업하기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곳들인데 예. 정보자원관리원에 있는 그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았던 96개 시스템을 일단 대구 센터로 이전해서 예. 다시 복구하는 거를 이제 최종 목표로 삼아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총 한 4주 정도가 걸릴 것 같다. 오래 걸리네요. 라고 오늘 행안부 차관 김민재 차관이 밝혔습니다.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자원 준비를 하는데 2주가 걸리고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가 걸린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예. 건데 지금은 이제 임시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정화를 시키려면 그만큼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화재의 영향이 적었던 1에서 6 전산실 시스템부터 재가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를 해서 지금 재가동을 계획 중에 있다. 여전히 완전 복구는 안 된 상태고 서버를 비롯한 정보 시스템은 정전기나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전문 업체가 작업을 해야 되고 이 작업이 한 2주 정도 걸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2시, 오후 12시 기준으로 했을 때 장애가 발생했었던 총 647개 시스템 중에서 62개 시스템이 복구가 돼서 가동이 됐고요. 예. 특히 중요한, 그러니까 국민 생활과 직접 영향이 있거나 이제 보안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들, 1등급 업무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 1등급 업무가 총 36개입니다. 그 중에서 16개가 정상화가 돼서 총 44.4%의 정상화율,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석 연휴 앞두고 가장 좀 걱정이 많았던 게 우체국 업무 관련된 건데요. 그렇죠. 우체국의 우편과 금융 서비스는 우선 복구가 돼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발급을 비롯한 일상 업무에 자주 활용이 되는 정부 24 서비스도 오늘 업무 시간 시작하기 전에 오전 8시 30분을 기점으로 이제 복구가 이루어진 상태고 지금 속속 추가 복구가 이루어질 때마다 뭐 많은 분들 받아보시겠습니다만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포털 서비스를 통해서 정부가 좀 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1등급으로 복구 우선 대상인 그 시스템들은 뭐 통합보훈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보훈부가 담당하는 통합보훈 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는 국민신문고, 그리고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행안부의 안전디딤돌이라든지 고용노동부의 노사누리, 국무조정실의 대테러센터, 그리고 행안부의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브리핑, 뭐 이런 곳들이 지금 포함돼 있고요. 경찰 수사도 시작이 돼서 배터리 화재가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본격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일단 1차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내용은 배터리 자체가 좀 오래된 사용 연한을 지난 노후 배터리였다라는 점입니다. 원래는 2014년에 배터리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사용 연한 10년이라서 지난해에 사용 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됐었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일단 교체가 안 된 상태로 1년 초과되는 기간을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지난해에 이 뭐 이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체 권고를 이미 받은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는 또 교체 권고를 안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교체 권고를 받았는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좀 전에 감사원 발로 이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사고 발생 나흘 전에는 감사원에서 국가 시스템의 상당 부분들이 제대로 된 2차 시스템으로 구축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쌍둥이 시스템, 그 백업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감사원 보고서도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지는 못한 뭐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옛날 카톡 먹통 사태.
그때 어떤 오답 노트 이런 데 대강 답이 나와 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이런 어떤 예비 자원이 구축이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두 번의 큰 그 데이터 센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022년 10월에 있었던 SK CNC의 판교 데이터 센터. 이게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판교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있던 카카오톡을 비롯한 여러 서비스들이 멈춰섰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씩이나 이제 카카오톡이 가동이 안 되고 전 국민의 일상이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고요. 2023년에도 행정안전부의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일이 있었는데 두 번의 큰 사고를 겪고도 제대로 된 준비를 안 했었다라는 지적을 피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2022년 10월에 그 당시 국정자원 원장이었던 강동석 원장이 카카오 마비 사태 이후에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고 국가정보 시스템은 괜찮은 거냐라고 지적을 받았을 때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이 되는 경우에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안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구축이 돼 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었는데 3년 뒤에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발언이 사실상 그냥 거짓말이었던 셈인 건데요. 화재 발생 직후부터 정부 전장 시스템이 완전 목통이 돼버렸고 사흘째까지도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계속 지적이 됐었던 게 이른바 쌍둥이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백업 시스템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백업 시스템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고요. 백업 시스템이라는 거는 본 센터에 있는 자료를 다른 데로 옮겨서 추가 자료로 이제 갖고 있는 게 이제 백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쌍둥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본 센터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센터로 곧바로 가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른 센터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망가져도 하나가 계속 운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운행하는 똑같은 시스템을 두 개 놔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사실상 두 개를 갖추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사고의 양상이나 그 이후의 여파도 거의 비슷하게 카카오 사태의 쌍둥이처럼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화재로 이어졌었던 건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뭐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불이 발생을 하면 불이 나게 되면은 화재가 굉장히 진압되기가 어렵습니다. 수조에다가 그냥 배터리 자체를 통으로 담그지 않는 이상은 그냥 물을 뿌려가지고는 진압이 거의 불가능한 뭐 그런 배터리라서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를 했고 그게 이제 불이 번지면서 서버까지 그리고 각종 전기 장비들에까지 이제 불이 번지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고요. 물론 뭐 배터리 가지고 왜 배터리를 쓰느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애초에 이 서버들은 그야말로 이제 다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전이 돼도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배터리 시스템하고 이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거리를 좀 두고 설치를 한다든지 화재 예방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갖췄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잘 안 돼 있었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도 지난 네이버 사태, 카카오 사태 이후로 기간 통신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 3사와 마찬가지로 서버의 물리적 분산, 그러니까 서버를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켜놔서 한 군데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데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관리 의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 바가 있는데 정작 국가의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자원에서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작년 윤 정부 당시 예산을 없앴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2023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들어가서 지금쯤이면은 끝났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좀 계속 밀렸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책 발표를 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쌍둥이 체계 구축 관련된 예산 편성을 보류하기로 작년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정을 하면서 올해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이제 포함이 안 됐고요. 지난해 11월 이제 국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정보 제공 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재해복구 시스템 강화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이 돼 있지 않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지적이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나왔을 정도로 이제 문제였고요. 정태우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경우도 10월에 기재위 회의 때 이 부분을 또 짚었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한테 여행자 정보라든지 위험 선별 같은 이 1등급 정보 시스템에 쌍둥이 체계가 마련이 돼 있지 않다. 네. 2022년에 카카오 사태 이후로 2년이 되도록 도대체 뭘 했느냐. 네. 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었다. 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2023년, 2024년까지도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너무 과소 책정이 돼서 제대로 된 어떤 사업 진행이 안 됐었고 내년 예산에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추석 앞두고 행정 서비스 중단인데요. 어떻게 복구하겠다는 건가요, 정부는? 일단 좀 그 서둘러서 복구를 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오늘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장관이 밝힌 걸 보니까 민간 시스템하고의 연결을 신속한 복구의 조건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대구센터 방문해가지고 옮기는 작업이 어느 정도나 재구축을 위한 작업이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를 점검을 했는데 대구센터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형의 이제 클라우드를 이미 작년에 이제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 여기에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물리 서버를 따로 좀 마련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인프라 구축을 할 수가 있다. 이미 있는 인프라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이미 있는 그 서버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추가로 서버를 증설하거나 뭐 확보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민간 거를 갖다가 쓰면 되는 뭐 그런 방식이라서 일단 속도를 내기 위해서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법 이걸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시스템을 새로운 전산실에 이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해달라 이렇게 대구센터에 좀 당부를 했습니다. 자, 사고 수습 과정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나경원 의원이요, 국민의힘. 이거랑 중국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된다는 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라는 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이제 해당 정치인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걸 텐데요.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을 보면 이른바 이제 혐중 포퓰리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제 때문에 정부 전산망이 멈췄는데 엉뚱하게 중국 그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화재 사고 때문에 모바일 신분증을 비롯한 국민 개인정보 보안 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고 국가 행정망을 통해서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다. 뭐 이거는 이제 현상 진단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신분증 관련된 시스템은 이제 복구가 됐기 때문에 이 말이 이제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앞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입국이 대거 유입될 걸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사고 수습과 전산 복구, 개인정보 보호, 신원 확인과 보안 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같은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거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이 페이스북 글을 보고 잘 연결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에 문제가 생겼는데 중국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된다. 우리 정보 전산망에 중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가. 심지어 이제 무비자 입국이기 때문에 비자 정보를 활용할 일도 없어서 그러면 뭐를 막기 위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금지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국정자원관리원의 화제와 출입국 심사는 무관하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예정대로 시행한다. 사실 뭐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 없는 지적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추가로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법무부의 설명은 국민의 우려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헛다리 짚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지 여부에 있지 않다.
근데 무비자 입국이라는 거는 이제 입국 심사를 통과시킬지 말지에 대한 시스템 문제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진짜 관건은 예. 외국인이 입국한 이후에 국내에서 어디에 체류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끝까지 신원과 동선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비자 입국뿐만 아니라 예. 비자를 갖고 입국을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신원과 동선을 추적하는 거는 이제 불법입니다. 그거를 그럼 따라다녀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뭐 감시하거나 카메라 같은 걸로. 그렇습니다. 뭐 국정원을 동원해야 되는 건지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이거든요. 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를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관광객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가요? 결론적으로? 애초에 불가능하고 불법입니다. 다시 예.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이고요. 자, 입국 심사 행정 절차로는 무비자 입국자들이 이후에 불법 체류로 전환되거나 예. 신원 미확인자로 남는 사례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게 국민 불안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입국 심사를 통과해서 들어온 그 입국자들, 해외 입국자들 같은 경우는 비자를 가지고 온 사람이든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이든지 본인이 신원 미확인자로 되겠다고 결심하면은 그 과정에서 못 막습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게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러시아인이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뭐 굳이 따지자면 굳이 해석을 좀 해보자면 나경원 의원의 말대로 하자면 이런 우려들이 완전히 불식이 되려면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다 막아야 됩니다. 막거나 아니면 일일이 따라다니거나요? 한 명씩 예. 붙어가지고요. 예. 뭐 불법이거나 불가능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게 국가 자원 시스템에 대한 화제를 우려하는 의견인 건지 예. 그냥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반대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굳이 따지자면 뭐 이제 국가 자원 화제 문제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핑계고 예. 실제로는 이제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펴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관련된 행정 절차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시절에 본격화가 됐고요. 예. 굳이 따지자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2, 3년 전부터 이미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서 논의를 시작했던 사안이고 또 역시 굳이 따지자면 중국 측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그 이후에 본격 추진된 정책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을 했다. 예.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앞뒤는 전혀 안 맞고 보니까 협중 정서를 자극하면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이 아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그리고 이제 것 말씀드렸던 같습니다. 것처럼 이제 네. 29일부터 시행되는 이 무비자 입국 정책은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서 예. 오히려 이제 그 개별 관광을 가더라도 무비자 입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 나름의 어떤 방지책을 만든 대책이긴 합니다. 예. 뭐 이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나경원 의원이 따져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긴 예. 한데 앞으로도 이제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이 뭐 이런 식의 이른바 협중 정서에 편승하는 뭐 그런 공세를 계속 좀 펼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윤석열 씨 내란 재판 불출석한 얘기는요. 다음에 윤석열 씨는 내란 재판 12번째 불출석했군요. 네, 12번째 연속 예. 불출석이고요.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불출석하면서 불출석 사유로 예.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변호인단이 기자들한테 이제 문자 공지를 했는데 예. 지난 금요일 재판 출석 이후에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서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린다. 이렇게 예.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출석할 때는 뭐 중계 화면을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건강 상태가 나빠 보이지는 얼굴도 않았는데. 깨끗해진 것도 같고요. 수척은 해졌지만. 예. 네, 뭐 아마 이제 이제 음주를 할 수 없는 예.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갑자기 현기증과 구토 증세라고 하니까 예. 이게 이제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씨가 주장해 왔었던 거는 이제 안과 관련 질환이 예. 주였는데 갑자기 또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나오니까 예. 물론 뭐 이게 어떤 뭐 생명에 지장을 미칠 정도라든지 뭐 심각한 병이라고 하면은 구치소 측에서 별도의 의료 조치를 취할 거기 예. 때문에 그냥 뭐 이 정도의 이야기로는 오기 싫었다 쪽에 조금 더 이야기가 가까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보석을 뭐 판단할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석 신문을 하는 날만 출석을 했다가 곧바로 그 다음부터 또 안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풀어줄 경우에 제대로 재판에 임할 것이냐, 뭐 그건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회의적으로밖에는 볼 수 네.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내일 한덕수 전 총리요.
내일 특검 재판 중계하죠? 네, 내란 특검팀에서 기소를 했는데 내일 첫 번째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고요. 첫 번째 공판길에 중계를 재판부가 허용을 해서 재판이 중계가 될 텐데 다만 이제 생방송으로 방송되는 건 아니고요. 저번처럼. 그렇습니다. 지난번처럼 일단 녹화를 했다가 예. 필요한 부분은 덜어내고 이제 추가로 나머지는 이제 영상을 올리는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서 재판에서 이제 진행되게 될 증거조사 부분, 특히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 대통령실에 CCTV 영상을 놓고 증거조사를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계 제외를 요청을 했습니다. 특검 쪽에서 요청한 걸 보면 이게 공개됐을 경우에 이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다른 혐의자들이나 다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증거 노출이 될 가능성을 좀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빼고 중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법정 촬영도 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에서 일단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론사 카메라가 들어가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씨와 마찬가지로 촬영이 됩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 불출석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출한 거죠. 네, 불출석 의견서입니다.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고요. 일단 대법원은 이번 청문회 자체를 정당한 청문회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출석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법 8조 국회법 37조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오경미, 이흥구, 이수견, 박영재 대법관도 불출석,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불출석,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불출석이고요.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불출석,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변호사도 지방 강연이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비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